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달려가 보니까 5월 달에는 행사들이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도 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5월 5일은 어린이들 날입니다. 참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라 참 많이 기대한 날이죠. 이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거나 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 날이라고 이제 기억이 나죠. 아이들의 날인데 실제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른이라고 이제 좀 그나마 좀 대접은 많이 못 받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거나 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다지 많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비슷한 시기를 살아가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저와 또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들은 흔히 이제 낀 세대라고 그러죠. 어떤 그렇게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부모님들은 그나마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대요. 왜 그러냐라 하면 지금 어르신들은 그나마 자식들이 40대, 50대 자식들이 부모라고 또 어르신이라고 공경하는 마음, 이왕이면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지금 40대, 50대들은 이 자식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뒤에 우리의 자식들이 그만큼 우리 때처럼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은 그나마 현재 40대, 50대들이 부모님들 잘 봉양했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간수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20년이 지난다면 70대 어르신들 보기에 우리들 세대는 우리들이 70대 됐을 경우는 그만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5월 5일은 어린이날이고요. 또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어버이날. 결론적으로 봐서 5월달은 바쁜 또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5월에도 건강하시고 5월에도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춤하는 아파트, 빌빌대는 빌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세상이 좀 어수선하죠. 물론 또 세상이 어수선하다 하더라도 항상 이 어수선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수선한 거죠.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만 있으면 어수선하다고 표현을 안 하겠죠. 아, 좋다라고 표현하고, 아, 힘들다, 아, 세상이 이상하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어수선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좋은 일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죠. 그 다음에 북한과 미국의 또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와 북한의 또다시 또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 대한민국 즉 한반도에서 평화가 다가오는 그러한 기쁜 또한 행복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나쁜 일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표현은 이 부동산 시장이 일단은 냉기류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죠. 또 전세 가격들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그 언론에서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조정 국면에 이제 도래가 되었는데 그럼 다른 투자 종목들은 실적이 어떨까라고 한번 이제 좀 궁금점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헤럴드 경제신문에 의한다면 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주춤해지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렇게 일컬어 가지고 우리는 흔히 빌라라고 하죠. 그냥 줄여서 빌라라고 합시다. 이 빌라들의 가격이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이 경제신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2018년 4월까지 해서 수도권 연립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0.64%인데 비하여 아파트는 1.65%라는 겁니다. 즉 수도권에 있는 연립주택의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과 비교를 해보니까 0.64와 1.65%이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겁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3천만 원이 오르면 빌라의 가격, 연립주택의 가격이 1,000만 원 오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수도권이나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서울을 놓고 한번 볼까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3.92%인데 연립주택의 매매 가격 상승률은 1.08%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3.92와 1.08이니까 거의 4배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든다면 아파트 가격이 4천만 원 오르면 요 연립주택 빌라의 가격이 1,000만 원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수도권은 한 3분의 1 수준인데 서울은 4분의 1 수준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수도권보다 서울이 더 이렇게 빌라, 연립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등도 하고 그러면 개발 이슈가 더 많지 않습니까?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두 개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오히려 서울 쪽의 아파트와 서울 쪽의 연립주택의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립, 다세대, 빌라 등은 투자를 할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 특히 이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빌라를 분양받았는데 지금 매매 가격이 그 가격일 수도 있고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은 15년 전, 20년 전에 분양받은 빌라의 가격이 오히려 지금 20년 뒤에 지금 매매 가격보다 오히려 지금 가격이 더 싸다는 경우도 많아요. 즉 20년 전 분양 가격이 더 높고 지금 매매를 하려고 해도 안 팔려가지고 20년 전에 분양 가격보다 더 낮게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경매를 많이 이렇게 좋아하시고 관심들 있으시죠? 이 경매 물건 나오는 거 보시면 아파트가 경매 물건 나온 거하고 빌라가 경매 물건 나온 거하고 낙찰되는 금액을 보세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좀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신 분이시라면 대부분이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 즉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진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 경직성, 즉 가격이 떨어지려고 하면 이걸 저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를 3억 주고 샀는데 현재 2억 8천이네? 그럼 나 안 팔어. 나는 3억대 되기 전에 안 팔어. 가지고 있을래. 요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에 비해서 하방 경직성이 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말씀하시겠죠. 아파트도 부동산이고 빌라도 똑같은 부동산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똑같이 하방 경직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걸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돈이 있다면 그냥 아파트를 사시겠죠? 그렇지 않나요? 돈이 많은데 뭐 이렇게 빌라나 연립, 물론 몇십억짜리 뭐 빌라나 연립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일반 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돈이 좀 아파트 사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또 월세를 주고 싶은데 아파트에 들어가자니 월세가 높다는 거죠. 근데 빌라나 연립으로 들어가 보니까 월세가 비교적 싸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러하겠죠. 그리고 또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빌라나 연립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뭐다?
아파트에 대한 이제 대처 투자처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대체 수단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결정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산 수요의 결정 요인 여러 가지 중에서 이게 타 부동산의 가격 예를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동산의 가격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이제 대체제와 보완제라고 부릅니다. 이 대체제란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커피와 녹차처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와 빌라의 관계를 우리는 흔히 대체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체제라는 것은 가격이나 효용 가치가 비슷하여 경쟁 관계에 있는 지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하고 빌라를 놓고 보면 서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효용 가치가. 그렇잖아요. 즉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죠. 가격이 너무 올라오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아파트가 가격이 너무 오르면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빌라로 간다. 즉 빌라의 수요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말입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이거를 저가에 잡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 저가의 아파트를 매수해야겠다는 사람들이 수요가 증가되겠죠. 그러면 빌라의 수요가 뭐한다? 감소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옛날에는 비싸서 못 샀는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하니까 빌라 사느니 아파트를 사자라는 거죠. 따라서 대체 부동산의 가격 변화와 당해 부동산의 수요량의 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빌라의 수요가 증가된다는 얘기고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 빌라의 수요 또한 감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 내지는 보합으로 쭉 간다면 빌라의 수요 또한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파트의 경우 매매 가격 또한 여러 사이트에서 가격이 정립되지 않습니까? 또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이 매매 가격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빌라나 연립의 경우에는 부동산마다 아파트에 비해서 이 가격에 대한 표시가 좀 이제 공식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또한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세보다 정말 많이 떨어졌네. 그러면 매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빌라 가격 저가이다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 심리가 더 악화되죠. 왜 그러냐면 이 돈이면 차라리 떨어진 아파트를 가격에 사겠다는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또 가격만 낮다면 시세 대비 몇백이나 좀 이렇게 싸게 하면 팔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 또 오피스텔이나 또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또 이런 경우에는 싸게 던져도 이건 매수세가 있어야지, 즉 임자가 있어야지 팔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또 전국에 있는 모든 빌라들이 또 가격이 다 재미없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죠. 물론 항상 상대성이 있잖아요.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왕 비슷한 금액이라면 요즘은 빌라가 됐던 매매 금액도 좋은 지역 같은 경우 4억, 5억 하는 그런 빌라들이 많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빌라를 사느니 그렇잖아요. 아파트를 사는 게 좀 더 안정적이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게 아파트의 주된 매수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는 주로 실거주 또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겠죠. 근데 빌라는요, 실거주 또는 임대 수익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빌라는 시세 차익이 없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 나와 있듯이 부동산 상승 시기와 또 부동산 하락 시기에 틀리다는 거예요. 금액 자체가. 그러니까 빌라는 주로 실거주하고 임대 수익이 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아파트에 대해서 대출이 규제가 되면 뭐 빌라는 규제를 안 하나요? 빌라도 똑같이 규제를 하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을 때 이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표에 따라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부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를 그냥 높게 잡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최대한으로 이제 뭐 시세를 이제 높게 잡고 최대한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높게 잡고, 왜냐면 시세를 부풀리고 최대로 높게 잡아야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야.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지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대출을 이제 최대한 많이 받아놓고 이제 월세를 놓게 되면 임대 수익률이 1년에 몇 %가 된다. 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또 전세금을 또 많이 받아놓고 그다음에 대출금 상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최대한대로 다 받아놓는 거예요. 아무튼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급변하고 있어요. 또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또한 급변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요, 첫째도 안전이고요, 둘째도 안전이고요, 셋째도 안전입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쯤은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쉬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